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혼한 부부 혹은 그 부부 간의 문제로 문제가 됐던 분들에 대해서 이창훈 전 우먼센서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혼한 부부 아니면 여튼 뭐 부부 간의 일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들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노소영 네,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사건, 또 뭐 이혼은 아니지만 네. 남현희 전청조 사건으로 한 달 이상 세상을 그쵸. 뜨겁게 했죠. KBS 그 동기 아나운서 커플이었던 박지훈, 최동석 아나운서 네. 커플의 안타까운 이혼 발표도 네. 있었습니다. 우선 최태원 노소영 관장 이혼에 대해서 그 항소심을 시작하면서 네. 노소영 관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고 네. 또 SNS에 입장 발표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반박도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를 네. 내고 네. 형사소송까지 하고 고소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했었죠. 제가 봤을 때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법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게 저는 이번 항소심과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재판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당사자와 변호사마다 또 조금씩 다른데요. 언론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게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까? 이건 별개거든요. 네. 항소심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아라. 그냥 재판에 집중해서 서면 공방하고 법정 내에서만 하자라고 했는데 네, 네. 법원이 제안한 것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위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불리할 손해가 수도 될 수도 있겠군요.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유명한 대기업, 뭐 유명한 소설가, 유명한 영화 감독, 뭐 진짜 유명하신 분들 연예인들이면 많이 소송했었는데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현역으로 있을 때도 이 변호사께서 그런 소송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으셔가지고 취재에 되게 네.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먼센스에서 예전에 이혼 소송하는 것을 기사로 내려다가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각 그렇습니다. 여성지나 언론사에서 기사화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라고 해서 기사를 막은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정말 이 복도에 뭐 기자들이며 카메라맨들 가득 타서 재판 마치면 저 주차장 차 출발할 때까지 마이크 들고 따라오고 카메라 따라오고 한 사건들도 들어들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사건 재판부에 다음 재판이 언제인지 여기 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에 다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기자들 다 올 것이니 올리지 말아달라. 네.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우리 신사 협정을 맺어서 재판 끝날 때까지 보도자료 내지 말고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기로 하자. 네. 판결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면은 일체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건들도 들어있거든요. 예. 그런 기조가 이 변호사님의 이혼 소송 원칙 같습니다. 그렇죠. 유명인들의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비밀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기사화되지 않게 빠른 길 내에 서로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변호사가 할 일이지 않을까. 네. 이후에도 여러 연예인들, 유명인사들의 이혼이 있었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대도서관 윤댕 커플의 네, 이혼도 있었는데요. 네. 본인들의 SNS나 본인들의 유튜브에서 직접 발표하고 좋은 친구로 남자 이런 네. 경우가 있긴 한데 네. SNS 발표, 언론 발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비슷한 권유를 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자기 유튜브에서 이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잘 되기를 축복해주면서 마지막에 같이 나와서 네.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보기 좋은 훈훈한 모습도 있고요. 네, 이혼을 하더라도 그렇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이혼하기 전에 우리 이혼할 것 같다, 갈등이 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SNS를 올려서 여러 가지 추측을 닫게 하고 여러 가지 기사가 막 올라오게 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혼할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속담에 누군가가 죽여버릴 정도로 괘씸하고 섭섭하고 그럴 때는 화가 날 때는 조용히 강가로 가서 강둑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멀잖아. 그 사람이 시신이 되어 강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옛말이 있는데요. 네.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건 다른 형태로 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볼 일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모든 것을 응징하고 바로 잡겠다라는 마음은 한 걸음 뒤로 미루면 어떨까? 너무 공자 같은 말인가요? 아니요. 중국의 교훈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배우분의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심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혼에 대해서도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축복해 주면서 원만히 이혼하기로 했다라고 알리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도 저렇게 성숙하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혼하면 좋겠다라는 본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따뜻한 박수 받을 수 있는 이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